오래전 가족 몰래 집을 팔고 도박장으로 달려갔던 가장이 노인이 돼 돌아왔다. 석 달 후 폐허가 된 옛집 안방에서 백골 상태의 시신과 유서가 발견됐다. 우연한 행운을 위해 불확실한 미래에 모든 것을 거는 도박. 그 도박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마지막 배팅이 시작된다. 제가 그동안에 카지노에서 전 재산을 약 360억을 탕진한 겁니다. 과거에 제가 돈이 많고 권력이 많았을 때는 대한민국이 굉장한 공정한 사회인 줄 알았더니 제가 돈을 잃고 힘이 없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불공정한 사회다. 그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가장 피해자는 어떻게 보면 각자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돈이나 아니면 우리는 돈을 버렸고 명예를 버렸고 또 어떤 자존심을 버렸고 다 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거기다 채우는 일만이 남았습니다. 여기다 무엇을 어떻게 채울까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도박 중독이 사회가 만든 질병이고 이들 역시 피해자라는 것을 알린 첫걸음이다. 그 치명적인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도박에 열광하는 걸까? 평소 카지노 게임을 즐기는 인터넷 카페 회원들을 만났다. 이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정말 도박에 중독돼가지고 남이나 사기나 쳐먹고 항상 도박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들도 충분히 갈 수가 있는 게 도박이거든요. 자전거 좋아하는 동호회, 똑같아요. 산 좋아하는 동호회, 그거지요. 딱 그거지 정말. 별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박은 안 좋은 거 맞아요. 근데 카지노를 즐기는 법을 너무 모른다는 거죠. 돈 따는 방법이 아니라도 재밌게 놀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카지노 게임 정보 공유와 친목을 위한 카페. 회원 수가 10,000명이 넘어서면서 도박 중독을 호소하는 글들이 종종 올라온다. 카지노에 가면은요, 아픈 허리도 안 아프고요, 머리도 안 아프고 정말로 24시간, 48시간, 72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아도 뭔가 다른 세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거의 환상이죠, 환상. 올해만 7,700 줬습니다. 와이프랑 약속도 못 지켰죠. 3,000을 지면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맨 처음에 1,000만 원씩 지면은 충격으로 거의 막 며칠을 패닉 상태인데 그것도 막 한 몇 번씩 당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 거예요. 주말마다 정선 카지노를 찾는 회원들도 많다. 실제로 카페에서 실시한 도박 중독 자가진단 설문조사에서는 상당수의 회원들이 도박 중독의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돈을 딸 수는 있어요. 돈을 딸 수는 있지만 그 돈을 따는 거는 정말 운에 의한 것이고 그럴 뿐이지 장기적으로 게임했을 때 이거는 도박으로서 성공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뭔가의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정말 이기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 도박으로서 먹고 살고 성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게임하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죠. 어떤 그 차선책이지만은 그래도 당신은 이만큼 불리합니다라는 소개가 있어줘야 됩니다. 이들은 또 다른 의미에서 카지노와 싸워 이기는 방법을 고민 중이다. 게임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나머지는 도박. 1980년대까지
한국 근대화의 동력이었던 탄광촌이 흔적으로만 남은 이곳에 국내 최초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가 들어선 것은 10년 전의 일이다. 그 당시에 어떻게 폐광 지역을 활성화할 것이냐, 그 폐광 지역 활성화를 요구하는 어떤 주민들의 요구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많았는데, 그것이 우연하게 카지노라고 하는 이 사행산업이 선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카지노가 가지는 이 긍정성을 보고 선택을 한 거지, 실제적으로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측면은 크게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카지노가 설립이 된 거죠. 정부의 카지노 합법화를 계기로 본격화된 사행산업은 지난 10년간 분야를 넓히며 성장을 거듭해 총 매출액 16조를 훌쩍 넘어섰고 전체 성인 인구 3,700만을 넘는 이용객이 사행사업장을 다녀갔다. 그 결과 도박 중독 유병률 또한 크게 늘어 OECD 국가 최고 수준으로 당장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문제성 도박 중독자도 65만여 명에 이른다. 정선 카지노 아래 읍내 찜질방은 카지노 노숙자들로 성황이다. 나쁘기는 앵벌이고 좋게 생활이 생활만 하다가 생활은 돼요. 아니 지금 똑같이 생활은 돼요. 그때 뭐 병정하신 거예요? 네? 경영도 하고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행동은 돈 있는 놈 만나면 뒤에서 쏴주기도 하고 내가 앉아서 자기가 돈도 많고 알지 아무도 온단 말이에요. 그게 중독증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자도 알아요. 먹고 안 되는지 알면서도 온단 말이에요. 왜? 게임 자체가 재미있고 그러니까 10만 원 돈을 떠나서 그 게임이 재미없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못해요. 누구나 깨지게 돼 있어요. 여기는. 이 게임 뭐랄까 내가 한 게임하고 가면은 딸 수도 있고 일 수도 있는데 오래 하면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00점 100배. 오래 하면 100점 100배. 돈 깨지면은 사람이 심리적으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은 누구도 안 생겨요. 예. 내려가도 찬밥이고, 여기 있으면 잘하면 생활은 되고, 흔히 얘기하는 이제 앵벌이 생활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내려가서 더 지치는 바에는 여기 있는 게 나을 수가 있죠. 처음 봤지. 그게 뭐 처음 믿기지. 그 맛이 빠지고 빠지고. 여기 있으면 일단 흥이 안 되거든. 사람들은 다 이 세계에 있으니까 무슨 말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뭐 집을 만들고 고용하면 근데 생명은 흠이잖아 어차피. 왜 흠이 안 돼? 더 심적으로는 변할 수도 있지. 왜냐면 거기서 걸리니까 손을 고생하니까. 근데 예를 들어 내려가서 그런 얘기가 좋지 돈을 미쳐갖고 그래 나 대본에 며칠 동안 돈을 내 호주머니에 돈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거꾸로 희망도 있고 그러면은 그 안에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체념을 하면은 그 안이 그렇게 악마 속으로는 아니야. 또 의외로 편해. 의외로. 이날 형님뻘인 철수 씨는 급전을 마련해온 부인을 따라 저당 잡힌 차를 찾아 정선을 떠났고 또 한 명의 철수 씨는 남았다. 한때 폐광촌의 희망이었던 카지노. 누군가는 돈을 벌고 누군가는 목숨을 끊고 10년 세월에도 별 달라질 것 없는 삶을 이어가기도 한다. 카지노가 생기면서 이 도박 중독이라는 문제들이 사람들 일상생활 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제 도박 중독이 얼마나 심각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문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할 수 있고 사회를 한폐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할 것입니다.
주말 밤 정선 사부급으로 가는 38번 국도의 차량 통행이 늘기 시작한다. 길을 따라 밤낮 없이 주차된 차들의 목적지는 한 곳이다. 아무래도 주말에 같이 랜드를 가는 경우에는 교통비 절감 차원도 되고 또 혼자서 운전하는 경우보다는 훨씬 더 심심하지 않고 하니까 만나서 교통비 서로 보조해주고 이렇게 카풀 형식으로 만나서 보통 주말이나 금요일날 저녁에 퇴근하고 그 직장 다니시는 분 같은 경우는 많은 것 같아요. 겨울에 스키라든지 보드 타러 많이 왔다가 이렇게 카지노를 접하게 돼서 꾸준히 오는 경우도 많고요. 어떻게 보면 중독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주말을 맞아 카지노를 찾은 인터넷 카페 회원들과 동행했다. 밤 10시. 축구장만한 영업장은 이미 사람들로 빼곡한데 카지노 입장을 기다리는 줄은 끝이 없다. 하루 평균 8,000명, 주말엔 12,000명이 테이블과 게임기를 겹겹이 둘러싼다. 칩을 가져가는 딜러의 손놀림이 빨라지는 만큼 24시간 자동 인출기 앞은 늘 장사진이다. 원금이 300이야. 320. 지금 얼마야 그럼? 150개 되신 거야? 내려가서 자고 올라오다. 너무 힘들어. 아 이쪽 사세요? 이쪽 사시면 정해진 날 나오는 거 아닌가요? 주소 옮기셔갖고요? 오늘 카지노를 찾은 회원들은 10명 남짓. 쪽에 많이 있어요. 사람 이렇게 많으니까 베트남이 힘들어. 주말에 오늘 많이 입고 있어가지고 생각 너무 많이 먹어요. 그래? 이게 자기가 알아서 하는 문제고 그 게임이 끝나고 나서 쉬는 시간에 조언을 해줄 수 있지만 너 좀 흥분된 것 같다, 좀 참았다 쉬었다가 내일해라 이렇게 말해주지만 뭐 멈춰라 이거를 내가 멈추라겠는데 그 다음에 잘 줄 수도 있는 문제니까 게임이 끝나고 이제 야, 다음 주에 출장할 때 야, 너 저번 주에 만약에 좀 자제, 좀 출장 자제해라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지. 게임 중간에 간섭하는 거는 워낙 큰 돈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문제가 안 되죠. 그 조언이 100% 맞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틀 후 카페에 올라온 글. 부부 동반으로 카지노를 찾았던 회원은 하룻밤 사이 많은 돈을 잃었다. 스스로 반성하는 글을 올린 회원을 만나 어렵게 심정을 들을 수 있었다. 저는 뭐 죄지로 도둑질하러 가는 게 아니니까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집사람이랑 가면 조금 더 절제가 되고 또 참을 수 있고 이런 생각들이 많았죠. 나같이 잘 절제를 하고 자제를 하고 노력을 하는 사람도 이렇게 많이 상할 수 있다. 뭐 그런 차원에서 단 한 명이라도 그거를 보고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그런 마음에서는 정말 창피하죠. 그건 뭐 다 내 치부를 드러내는 거나 똑같은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절벽에 항상 도박하는 사람들은 절벽에 서 있어요. 발을 한 발만 내디디면 그냥 노숙자 사우나에서 자야 되고 찜질방 전전해야 되고 한 발만 더 디디면은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아는데 그걸 아는데 왜 못 참고 참냐, 왜 못 끊고 참느냐, 그것까지는 안 되네요. 도박을 알아서 그 정도로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대학병원의 중독센터. 도박 중독자의 도박 욕구를 객관적으로 측정해 치료에 활용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카지노와 똑같은 환경을 구현해 놓은 가상현실 프로그램. 도박 환경에 노출된 도박 중독자들은 어떤 신체적 변화를 보일까?
도박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은 그런 환경을 보더라도 이제 초반에는 약간 이 불규칙적인 양상들이 나타나요. 또 시각적인 자극이 있으니까 불규칙적인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좀 안정이 돼가는 그런 양상이 도박을 안 하시는 분들의 반응인데, 도박을 하시는 분들, 도박에 중독되어 있는 그런 분들은 오히려 후반부로 갈수록 생체 반응의 불규칙적인 양상들이 더 두드러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맥박과 호흡 등의 생체 변화가 크다. 병적 도박 환자의 뇌 MRI를 살펴보면 반복적인 자극으로 인해 뇌의 특정 부위가 커져 있거나 특정 상황에서 뇌 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검사 결과가 있다. 도박 중독 환자들은 내가 돈을 따야 되겠다, 또 반대로 내가 돈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측면에 좀 무뎌져 있는 그런 양상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배팅을 하면서 내가 돈을 따야지, 돈을 따고 또 이제 내가 돈을 얼만큼 돈을 잃느냐, 돈을 잃어버리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무뎌져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내가 어떤 특정한 수준의 쾌감을,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반복적인 도박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한 바퀴를 날리는 타종과 함께 선수들의 전력 질주가 시작된다. (3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결과가 나오는 경륜. 우승을 점친 선수들을 응원하는 열기도 잠시, 짧은 순간에 희비가 엇갈린다. 일주일에 3일, 경기가 있는 날마다 경륜장에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 안녕하세요. 오늘 혼자 오셨대? 네. 그럼 하루에 얼마 정도 쓰세요? 배팅으로? 아직 3만 원. 아, 그래요? 예, 그렇게 적은 돈으로 조금씩 즐기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 혼자 오시는 것보다 이렇게 가족과 같이 오는 게 좋잖아요. 네, 가끔 한 번씩 옵니다. 그러세요? 네. 그래, 오늘 또 하여튼 재밌게 배팅 하시고요. 하여튼 즐기는 기분으로 그렇게 노세요. 네. 과거에 그는 지독한 도박 중독자였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또 직장 공금을 횡령하고 또 가족들에게는 버림을 받고 특히 이제 자녀들한테 이제 얻어맞기도 하고 또 정신병원에 또 가고 그런 부분이 너무 지금 생각하면 안타깝죠. 제가 가장 끊는데 도움이 되신 분들은 사실은 도박 중독자 분들이십니다. 제가 상담을 시작하면서 도박 중독자들을 도와주면서 제 병을 치료하고 또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었으니까 저는 행복하게 상담을 한 것 같습니다. 경륜장의 상담 클리닉에서 김호진 씨는 6년째 도박 중독 상담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걸 아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문제된 건 언제죠? 저하고 상담을 하신 후에 형수님한테 꼭 전해서 꼭 전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가족과도 화해했다. 지금 제가 10년 정도 이제 상담을 하고 있는데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일단 도박 중독에 빠져서 경계선을 넘으면 치료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빠지지 않도록 하는 예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에 어떤 전체 역량이 있다면 저는 99%를 예방하는데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덜 빠지게 하는 것이 치료에 들이는 노력에 비하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도심 곳곳에 들어선 장외 발매소. 경기장에 가지 않고도 돈만 걸 수 있는 합법적인 도박장이 서울과 수도권에만 40곳이 넘는다. 경마와 경륜, 경점. 장소와 경기는 달라도 넘쳐나는 사람들과 소음.
장애 발매소의 속사정은 어딜 가나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닮았다. 여기 오는 사람들이 돈 딴 사람들 어디 있어요? 다 돈 지금. 아, 그래요? 여기서 돈 따는 사람들 5%였어 뭐. 하루 중에 돈 따는 사람들 5%밖에 되고 95%, 90% 다 있는 거예요. 경마도 공식이 있어, 공식.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경마는 절대라는 게 없어요. 경마에 어떻게 이게 짐승이 뛰는 건데 이게 어떻게 절대라는 게 있어요. 뭐든지. 그 오는 사람들이 저기 뭐야 1, 2년 한 사람들 아니죠. 여기 한번 오면 중독돼 없어 끝이 못 가니까. 아파트 단지 바로 옆 이웃이 된 장애 발매소도 있다. 아유 또 오늘 또 개판 되겠구나 이러고 말죠. 만성이 됐으니까. 또 속으로 경마장에 없어져야 돼. 경마장 없으면 맞아도 있을 이유가 없고 또 뭐 저 불법 주차더니 뭐 해서 술 먹고 뭐 돈 잃었다고 와서 그 술 먹고 기분 나쁘다고 행패 부리고 싸우는 사람들도 없을 것이고. 이제 환경이 인식이 안 좋지. 상당히 어디 딴 데로 가던데야지. 와서 일하면 사실 그 자체가 모르 음식이지 모르. 시작부터 건전한 레저 여가 활동과는 거리가 멀었던 장애 발매소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경마 전체 매출액과 이용객 70% 이상을 차지해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순천 지역의 장애 발매소 개장이 승인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농림부가 재승인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의 비리가 불거져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사행산업을 키웠던 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도박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었고 또 그 공간들 속에서 도박을 하게 독려하고 인생 역전이랄지 이번에는 당신의 차례 등등을 외치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또 하도록 독려한 이 사회 문화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한 번은 꼭 찾아오고야 말 대박을 꿈꾸는 사람들. 돈 잘 버는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에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가난한 꿈들이 설 자리가 없다. 세계적인 관광지로 손꼽히는 호주는 도박의 천국이라고도 불린다. 성인 인구의 80%가 게임을 즐기는 도박 문화가 자리 잡았고 도박의 역사가 깊은 만큼 일찍부터 도박 중독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 도박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But they also require to have a responsible gambling code of conduct. That code of conduct is approved by the Commission and they have to comply with that code of conduct. Those codes of conduct are available on our website. Anybody can see what they are, and each gaming venue must have an approved code of conduct. They must also operate a self-exclusion program, and that self-exclusion program is also approved by the VCGR. 호주 빅토리아주 성인 73%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 도박장을 찾는데 이때 이들은 도박장 곳곳에서 게임 규칙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돈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경고문을 만나게 된다. 또한 도박으로 인해 문제가 생겼을 경우 24시간 연결 가능한 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It's important that customers are aware of the various aspects of gambling, what the rates of return are, and that they familiarise themselves with all the aspects of gambling before they undertake their gambling.
They should also be aware that if they think they are developing a problem, that there are support services out there to assist them, and that there are people who can give them advice in relation to their gambling. 멜버른 시내 곳곳에서 도박 중독자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홍보물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Do you think you can? You feel 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지역 상담센터에는 피어 커넥션 프로그램이 있다. don't you? You're really wanting to. It relies on peers who have been through a problem with gambling and overcome that issue with gambling and now want to give back to people that are currently struggling. So we match people up via the phone. Our volunteers come in for their shifts and they talk to people via the phone that are experiencing similar issues with their gambling. 5년 전 시작된 이 자매결연 프로그램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자원봉사자 대부분은 심각한 도박 중독의 경험이 있다. You know, that I came into gambling, poker machine gambling, probably 12, 13 years ago. I had always liked them, but my eldest son died, and I used to go to the poker machines because it was a place where it just numbed you. You didn't have to think about anything. And I didn't think I was addicted until I started refinancing my house loan. I'm not going to say that there's something wrong with you, because I've been there and I've had years of counselling, more than 4 years of counselling. Yeah, but it's because what do you do except housework? Well, how boring is that? Yeah, well, that's 이 프로그램을 통해 도박을 끊고 We're not living back 이곳에서 in the 자원봉사자로 일하는 사람도 많다. All right, Katie. We take care. Have a good weekend, and I look forward to hearing some good news. Okay. Bye. She's still frustrating you? I feel that they understand, that I truly do understand where they are, and I believe them, and it is good for them to be able to share it, and we don't either criticise them, we don't condemn them, and we're always there to give them hope. 국민들이 최대한 안전한 도박 환경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빅토리아 주정부는 게임 머신수를 줄이고 2012년까지 모든 영업장에서 자동 인출기를 금지할 계획이다. I think that is the best way forward for everyone, is to have the government as the regulator, the government setting the policy, but not as the provider or operator of gambling activities. 서울에서 택시 운전을 하는 또 다른 철수 씨를 만났다. 아이 태어나서도 와서 하고, 심지어 적은 녀석이 그냥 거꾸로 나오고 있는데도 도박판에 가서 있었으니 참 집사람이나 아이들한테도 할 말은 없죠. 이제 와서도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상처를 많이 줬고, 집사람은 집사람대로 고생을 많이 시켰고, 개인 택시 받고도 뭐 여전했지, 뭐 여전히 하다가 결국은 이 차도 팔러 장안평까지 갔다가 한번 기회를 달라고 그랬죠, 제가 집사람한테. 그날은 이제 차 팔고 이제 완전히 둘이서 갈라서기로 하고서 이제 간 거거든요. 그랬는데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니까 그럼 이 단도박 모임을 갈 수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가겠다고. 매주 수요일 저녁 퇴근길 손님들로 한창 바쁠 시간이지만 철수 씨는 만사를 제쳐두고 운전대를 놓는다. 직장에서 퇴근한 아내와 함께 찾은 곳, 12년째 빠지지 않고 참석 중인 단도박 모임이다. 아내는 단도박 가족 모임의 대표로 부부가 각자 모임에 참석한다. 안녕하십니까. 마당 김감. 저는 도박 경쟁을 신고합니다. 도박을 했던 종류는 주로 100만입니다.
안동모임 천창전은 2005년 10월 15일이고 도박만은 2010년 11월 7일입니다. 저는 도박 중독자를 시인합니다. 단도박은 스스로 도박 중독자임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며 함께 마음을 모은다는 뜻에서 서로를 협심자라고 부른다. 마지막 한날도 98년 9월 2일입니다. 12년 2개월 15일 동안 도박하지 않았습니다. 1단계 우리는 도박에 관해 무력하며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었음을 시인했습니다. 단도박 협심자들은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12단계의 회복 프로그램을 스스로에게 각인시키고 서로의 경험과 고민을 공유한다. 요즘은 저도 그렇지만 제 모습을 우리 아들한테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인터넷 그 PC방에 가서 아침 8시까지 하고 온다는 게 내가 오죽하면 걔를 보고 웃었어야 되나 아무 말 안 하게. 야 적당히 놀고 와라 그 말 한마디만 딱 했는데 그런 게 이 영향이 있나 봐요. 그 피를 못 쓰는지 몰라도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다 애들이 걷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나로서 끝나면 그것도 괜찮은데 그게 또 애들한테까지 그렇게 간다는 게 정신은 한순간에는 이렇게 멀쩡한데 정말 스파크만 한 번만 튀면 오늘도 사실은 아시안게임을 참 안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인터넷은 막 조호성이 넘어지고 있고 사이클 얘기 나오는데 이쪽 머리에서는 벌써 야 진짜 무섭더라고요. 제가 그 장면 하나에 그냥 그 수년 동안 그 사이클에 미쳐 있었던 그게 아주 그냥 소름 끼치도록 다가오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언젠가는 다시 재발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도박이 하고 싶어 죽겠습니다 사실은. 네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고치는 게 아니고 정말 참아가면서 이거보다 더 좋은 우리 가족 또 그런 환경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끌어가면서 또 배워가면서 이렇게 또 마지막까지 살아가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참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이 말씀 GM이 그래서 정말 이런 얘기 저희가 어디서 하겠습니까? 여기 아니죠. 어디서 하면 정말 미친놈이라고 얘기를 하죠. 정상적인 얘기가 아니죠. 여기서는 통할 수 있다는 거. 저는 GM 모임이 좋은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고. 당신이 정기적으로 모임에 나오고 도박을 도박 중독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발적으로 만든 단도박 친목 모임. 위대한 이며 매 순간 도박의 유혹과 치열하게 싸우며 서로를 의지해 회복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를 구현하는 지혜도 주소서. 수고하셨습니다. 도박을 끊은 지 1년이 된 협심자를 위해 조촐한 축하잔치가 열렸다. 생일 잔치 축하하겠습니다. 노래 시작. 잔치 축하합니다. 단도박 모임에 나온 그날로 도박을 끊은 주인공. 다시 태어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해 1년 만에 도박으로 진 빚을 다 갚았다니 2배로 축하할 일이다. 그 1년간의 노력과 눈물을 알기에 모두 한 마음으로 축하를 건넨다. 개인 택시 쉬는 날이면 철수 씨 부부는 집에서 가까운 텃밭에서 종일 시간을 보낸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사람도 살기 힘들었는데 뭐 밭에서 크는 건 뭐 더 힘들었겠지. 비가 좀 많이 왔어. 근데 이거 그냥 놔두면 이거는 쓰레기 하면 될 것 같은데 우거지. 아이 맛있지. 말리면? 그럼. 그러니까. 그래서 먹으면 맛있지. 그렇게 해서 살다 보면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평온한 날도 온다는 것이 세상 고맙고 감사한 요즘이다. 어우 굉장히 달아. 굉장히 달아. 먹어봐봐. 저기 애들 키울 때 정말 힘들었어요. 빚 갚으랴, 애들 가리키랴, 정말 애들한테 해주고 싶은 거 하나도 못 해주고 막 힘들게 살아서 지금은 애들 크고 나니까 그게 제일 미안하죠, 뭐 애들한테.
상처 많이 주고 힘들어했던 부분, 싸우는 모습 많이 주었던 거, 아이들이나 남편이나 모두 다 놓을 수 있는 거, 그냥 있는 그대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지금의 요즘에 저희가 모임을 통해서 배우고 또 바뀐 모습이에요. 아이들뿐이 아니라 뭐 집사람도 그렇고 저를 또 이렇게 병으로 인정해주고 또 이렇게 회복되게 도와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도박을 끊은 지 10년 세월이 넘었지만 하루하루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철수 씨. 서록 철수 씨가 내일 다시 도박의 유혹에 지더라도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가족과 함께 다시금 치유와 회복의 길로 나아갈 준비가 돼 있다. 대학의 전문가 교육센터. 석 달간의 도박 중독 전문가 과정이 끝나고 수료식이 있었다. 이날 누구보다 뜻깊은 수료장을 받은 사람. 이은혜 선생님, 홍지혜 선생님, 아름다우십니다. 동기들을 대표해 철수 씨가 단상에 올랐다. 다 여기 오신 이유들이 다 틀리실 것 같은데 전 정말 절실했습니다. 제가 아마 지혜에서는 제일 바닥이에요. 더 바닥도 있겠지만 더 바닥이신 분은 지혜를 못 오세요. 교도소를 가 계시든지 하늘나라에 가 계시든지. 제가 회복의 동기를 얻은 거는 제가 갈 곳이 없어서 암 환자들 센터에서 거기서 3개월 정도 있었는데 그분들이 밤에 살려고 정말 별을 날 길 다 운동부터 하세요. 가족분들 옆에서 옷 끌어안고 우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저도 뭐 암 같은 병을 걸렸다고 하는데 저는 뭐 잘라낸 게 하나도 없어요. 멀쩡히 뭐 젊은 놈이 앞에 미래가 안 보일 뿐이지. 근데 그분들도 그렇게 하나하나 발 하나씩 옮기려고 하고 노력을 하는데 저는 뭐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그때 문득 정말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박 중독자 생활을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도박 중독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다. 제가 하는 거는 합법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라에 세금 내고 정상적으로. 그런데 제가 넘어지고 아파하고 나니까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다 손가락질하고. 참 이겨낸 건 아니고요. 아직도 싸우고 있죠. 평생 싸워야 되는 병이고 과연 내가 그 유혹과 언제까지 내가 버틸 것이냐. 결국 제가 이 공부를 시작한 것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남을 위해서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거거든요. 도박을 끊은 지 4년. 힘든 과거의 경험이 살아있는 공부가 됐다. 그 돈이 빌려준 사람한테도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빌려가지고 은행에서건 개인에서건 아니면 불법 사채업자한테건 빌려서 다 이제 이미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 문제가 이제 회복하기 전에 자신을 어떤 가다듬기 전에 일단은 해결을 하고 해결이 돼야, 그러니까 해결하는데 빚을 다 갚는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갚을 건지가 답이 나와야 이제는 자기 스스로를 치료할 수 있는 정신적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당연히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 될 부분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어떻게 지는지조차도 모르고 있거든요. 철수 씨는 도박 중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상담자가 되고 싶다. 사행산업 매출 규모가 OECD 국가 평균을 넘어 도박 중독 문제가 심각하지만 도박 중독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정책과 시스템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 2007년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통합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출범한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
이미 급속도로 성장한 사행산업을 통제하는 관련법이 미흡하고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인허가권이 다른 관리부처에 분산돼 있어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이 없는 실정이다. 사감의 기능을 좀 강화시켜서 단순히 그 조정과 권고 기능이 아니라 그 해당 기관들이 이제 의무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강한 권한을 줘야 되고, 또 하나는 이런 불법 카지노, 아까 심각성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의 단속 권한도 주고, 그다음에 그 인력을 충원하고 또 자체적으로 뽑고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이것이 그 중앙 컨트롤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도박 중독 유병률에도 불구하고 도박 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외국은 이게 보통 한 1.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순 매출액의 한 1.5% 되는데 우리나라 0.2%밖에 안 됩니다. 작년 예산 보면 이 46억 정도 됩니다. 정부가 절반이고 나머지는 그 업체에서 받아서 하는데 이 규모 가지고는요 그냥 하나만 합니다. 이게 한 1.5% 외국 수준은 가야 됩니다. 1.5% 되면 1,000억 규모는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늘려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또 홍보 같은 것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예방하고 또 이 중독된 사람들은 그걸 고치도록 하고 하는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분담률을 높여줘야 됩니다. 실질적인 개정이 이루어질지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 서울 마포의 어린이집. 옆마을에 사는 여우가 놀러 왔습니다. 여우는 처음 보는 반짝이 카드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미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구연동화. 평소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카드나 스티커를 소재로 흥미진진한 내용이 이어진다. 그래? 그럼 너는 뭐 줄 건데? 그 반짝이 카드를 하나 갖고 나니 딱 하나만 더 가지고 싶었습니다. 반짝이 카드 생각이 났습니다. 뭐라고 쓰지? 그리고 어린이 스스로 느끼고 참여해 절제하는 법을 배우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내가 어떤 유혹에 당면했을 때 그것을 조절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 참아낼 수 있는 것, 이런 바른 그 자기 조절력 같은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 가운데 자기를 조절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이제 금전에 관한 그런 생각도 바른 가치관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전국 무료 공연. 우연히 도박에 빠지게 된 고등학생을 주인공으로 춤과 노래, 비보잉, 힙합 등 화려한 볼거리가 많은 창작 댄스 뮤지컬이다. 인터넷 게임에 쉽게 빠지는 청소년들에게 자연스럽게 도박 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는 자리가 됐다. 다시 찾은 정선에서 또 한 명의 철수 씨를 만났다. 아침차로 광주에서 올라온 철수 씨는 카지노에 가는 길이다. 저번 달에 15일 다 가신 거네요. 얼마 만에 오신 거예요, 오늘? 오늘은 딱 한 달 걸렸죠. 한 달. 수급자가 그게 안 나온다. 한 달이 19일 날, 20일 날 나오거든요, 정확하니. 근데 어저께는 토요일이니까 안 나오고 19일 날 금요일이니까 나왔어요. 나올 때마다 나와야죠. 후회는 안 해요. 후회는 안 해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한 3억 잃었으니까, 뭐, 신경 끌 수는 없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씩이라도 해서
1억만 따면은 진짜 소원이 없겠다 한데 1억 가까이는 한번 돈을 번 다음에 주차장 하고 싶다는 얘기지. 주차장 한번 내고 싶다는 거. 주차장. 철수 씨의 꿈. 한 달 기초생활수급비 40여만 원을 들고 철수 씨가 그 꿈을 쫓아 카지노로 향한다. 단도박 모임의 가을 소풍날. 누구라도 함께 걷고 싶은 단풍길. 함께 마음을 모으는 이들과 가족과 산책하는 여유가 즐겁다. 매주 만나서 단도박 의지를 확인하는 이들은 시간 날 때마다 일상을 함께 나눈다. 도박 중독의 늪에 빠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뼈저리게 느낀 외로움의 깊이를 이해한다. 우리는 자주 만나야 돼요. 진짜 자주 만나야 되고 옛날에 진짜 도박을 했을 때 그 참담했던 그 심정을 여기서 아주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서 아주 좋은 시간이죠. 가족들하고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니까 너무 좋은 시간이죠. 단도박 모임의 유일한 후원자는 가족들. 저도 처음에 물론 갔을 때는 저는 그냥 울고 눈물 콧물 다 흘렸는데 다른 여사님들은 웃고 계셔서 의아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처음 오신 분들이 그렇게 느낄 거예요. 우리 가족 모임은 저쪽 도박 중독자들하고 사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가족 모임의 목적이 도박 중독자와 살아가는 방법 배우고 이제 경험을 나누면서 서로 의지하고 이겨내는 모임이거든요. 유혹을 한번 이겨내고 하루 또 살고 또 이겨내고 그런 공부를 하는 거고. 한때 인생이라는 거대한 도박판에서 내몰리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했지만 이제는 함께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어 두렵지 않다. 자신 안에 존재하는 위대한 힘을 믿는다면 도박 중독과의 마지막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다.